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의 의제에 새로운 집행자가 생겼다. 찰리 커크와 영향력 있는 군단. 그리고 트럼프,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운하 통제권 장악 위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집행자로 떠오른 찰리 커크와 그가 주도하는 보수 뉴미디어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죠. 첫째, 보수 뉴미디어 생태계의 부상. 먼저 트럼프의 재등장은 기존의 전통 미디어를 우회하는 새로운 보수 뉴미디어 생태계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찰리 커크가 이끄는 터닝포인트 USA는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보수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팟캐스트,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팟캐스트 출연은 젊은 유권자와 소수, 민족 유권자를 GOP로 끌어들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찰리 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디어입니다. 기존 미디어의 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터닝포인트가 주최한 4일간의 어메리커 페스트 컨퍼런스에는 약 21,000명이 참석했으며 이 행사를 통해 보수 미디어의 성장과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둘째, 찰리 커크와 터닝포인트 USA. 찰리 커크는 2012년 대학을 중퇴한 후 터닝포인트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를 설득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보수적 학생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닝포인트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들은 프로페서 와치리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급진적인 교수를 비판하고 보수 학생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커크는 투표지 추적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선거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수 뉴미디어의 영향력. 트럼프와 그의 동맹들은 이제 전통 미디어 없이도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의회와 여론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틱톡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이를 언급하며 이 플랫폼을 금지하는 대신 잠시 활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찰리 커크의 팟캐스트는 미국 전역의 180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그의 모든 플랫폼 팔로워는 2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째, 민주당의 도전 과제.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보수 뉴미디어의 성장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이나 비정치적 콘텐츠로 시작해 정치적 메시지를 은근히 스며들게 하는 보수 전략이 강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도 민주당 단체 서드웨이의 부사장인 맷 베넷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파는 비정치적 공간에 정치를 주입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로권의 팟캐스트는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주제로 시작해도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 전망.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찰리 커크와 같은 보수 뉴미디어 리더들이 트럼프의 재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크는 다양한 보수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트럼프의 정책과 의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닝포인트의 성공 사례는 공화당이 전통 미디어를 벗어나 자신들만의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와 찰리 커크가 주도하는 보수 뉴미디어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들의 전략과 성장 배경은 앞으로 미국 정치와 미디어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통제권을 둘러싸고 제기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도발적인 발언이 국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도발적인 발언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보수주의 컨퍼런스에서 파나마 운하를 미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나마 운하에서 속고 있습니다. 운하는 절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는 운하를 되찾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물리노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비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와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제곱미터는 파나마에 속하며 주권과 독립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미국 운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파나마의 반응에 도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둘째, 그린란드 통제권 주장. 트럼프는 덴마크가 통치 중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의 소유와 통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당시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의 약 4%를 담당하며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산 와인, 에콰도르산 바나나, 그리고 미국 해안간 운송되는 액화, 천연가스 LNG까지 운하를 통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 운영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담수 부족과 강우량 감소로 인해 운하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 반응. 트럼프의 발언은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파나마를 지지하며 파나마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지만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 파나마 주재 미국 대사 존 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언가를 줬다고 느낍니다. 그는 이를 미국을 이용하는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역사적 배경. 미국은 1977년쯤 카터 대통령의 조약에 따라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점진적으로 파나마에 이양했습니다. 2000년 이후 파나마는 운하의 완전한 통제권을 가졌으며 이는 파나마의 자부심과 주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파나마는 운하 운영을 통해 매년 20억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를 국가 발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역사를 무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트럼프의 전략.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그의 강경하고 도발적인 정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군사 개입, 제안과 캐나다를 5첫 번째 주로 만들자는 농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압박과 위협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통제권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트럼프의 도발적인 발언과 그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그의 외교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